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노후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최근 기사를 보면 11개의 연금을 모두 수령해도 월 60만원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는 고령층 3명 중에 1명은 돈 때문에 다시 일자리를 원한다고 하는데요. 씁쓸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잘 준비하고 있는지 IRP를 통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IRP는 누가 가입할 수 있을까요? 근로소득자부터 개인사업자랑 군인, 공무원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데 아직 없다면 오늘 영상 놓치지 말고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실 겁니다. IRP의 종류가 두 가지라서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직하거나 은퇴를 하게 되면 받는 퇴직금이 지급되는 곳이 퇴직 IRP입니다. 두 번째는 퇴직금 말고 노후를 위해서 추가로 연금을 굴리는 형태로 운영하는 적립식 IRP가 있습니다. 우선 퇴직금 형태의 IRP를 먼저 볼게요. 2022년 4월부터 퇴직연금 제도가 변경이 됐는데요. 근로자가 55세 이하이고 퇴직금이 300만원이 넘으면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와 무관하게 IRP를 통해서만 퇴직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즉 IRP 계좌를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란 이야기죠.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회사를 한번 이직하고 열심히 직장을 다니던 A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했습니다. 현재 IRP에 퇴직금 5천만원과 개인적으로 적립한 5천만원 합해서 1억원이 들어있었는데요. A씨는 퇴직금 5천만원만 IRP에서 꺼내 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는 IRP 계좌를 해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받은 혜택이 있다면 뱉어내야겠죠.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 가지 있습니다. 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과 노후를 준비하는 IRP를 별도로 관리하는 겁니다. 계좌를 2개 만드는 건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관리했다면 퇴직금 IRP만 정리할 수 있었겠죠. 우리 구독자분들도 내가 지금 하나로 관리하고 있다면 분리하길 권장드립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먼저 준비하자고요. 추가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될 때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 2억 원의 퇴직금이 있는데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 1천만 원을 징수한다고 보겠습니다. 세금이 조금 센 편이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인데요. 그렇게 되면 세금을 30% 줄일 수가 있습니다. 700만 원까지 깎이게 되죠. 그리고 10년 이상 11년 차가 되면 40%까지 감면해주게 됩니다. 연금은 역시 늦게 탈수록 세금 혜택이 좋아지는 법입니다. 두 번째로 노후 준비를 위한 IRP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곧 연말이니까 꼭 혜택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IRP 혜택 첫 번째는 뭐니뭐니해도 세액공제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요. 연소득 5,500만원 이하라면 최대 900만원까지 16.5%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최대 148만 5천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5,500만원 이상이라면 118만 8천원까지 가능하고요. 내가 매년 연말정산으로 돈을 뱉어내고 있다면 IRP를 통해서 투자하면서 세액공제 혜택도 덤으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투자가 두렵다면 예금형 상품까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혜택은 과세이혼 효과입니다. 투자자로서 과세이혼 효과를 경험하면 IRP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요. 해외 직접 투자와 IRP에서 해외 ETF 투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만약 투자원금 1억 원을 가지고서 매년 5%의 배당을 받는 투자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둘 다 500만 원의 배당을 받게 되겠죠. 그럼 해외 직접 투자의 경우는 배당 소득세 15%가 적용돼서 75만 원을 제외하고 425만 원이 계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돈은 재투자해서 다시 배당을 받으면 521만 원이 되고 다시 배당 소득세를 내고 재투자하면 544만 원의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럼 IRP는 어떻게 될까요?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금 500만 원이 그대로 계좌에 들어오게 되고 그 돈을 또 그대로 재투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1년, 2년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어도 5년, 10년, 20년이 지나면 엄청난 격차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재투자 효과를 다 누리고 IRP는 나중에 내가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징수해가죠. 그게 과세이연입니다. 세금을 맨 뒤로 이연시킨 거죠. 장기 투자는 우리에게 정말 도움되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해외 직접 투자와 IRP 투자의 선택 기준은 수익률과 시간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이고 수익률이 복리로 많이 쌓일 거라고 판단이 되면 같은 종목을 투자해도 IRP가 더 세금 측면에서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지금까지 배당 소득세를 가지고 비교했는데요. 시세 차익으로 얻게 되는 양도 소득세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10년간 투자해서 1억 원의 원금과 1억 원의 수익이 발생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총 금액 2억 원에서 5.5% 연금 소득세가 붙게 되는데요. 총 1,100만 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해외 직접 투자하게 되면 이보다 더 적게 낼까요? 직접 투자의 경우에는 원금을 제외하고 수익에서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데요. 양도세 22%가 적용이 됩니다. 양도세 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면 9,750만 원에서 22%를 적용합니다. 그러면은 세금이 2,145만 원을 내야 되는데요. IRP보다 직접 투자하는 게 세금이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만큼 큰 갭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IRP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기 때문에 수수료 또한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IRP 수수료는 자산관리 수수료랑 운용관리 수수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둘을 합하면 0.1에서 0.5% 정도 수수료가 붙게 되는데요. IRP 운영기간을 적립식 투자 20년, 연금 수령 40년 총 60년이라고 가정하면 가랑비에 옷이 홀딱 젖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습니다. 지금부터 IRP 수수료가 무료인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IRP는 비대면으로 신청하셔야 가장 저렴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죠. 복잡하고 귀찮다고 지점 방문하시면 수수료가 붙게 되니까 꼭 스마트폰으로 직접 하셔야 됩니다. 요즘 UI가 보기 편하게 나와서 비대면 개설이 쉬우니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는 증권사는 바로 NH투자증권 나무 IRP입니다. 퇴직금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 영어는 물론이고 개인 납입금액 수수료도 없고 ETF 매매 수수료랑 증권 거래세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러면 정말 남는 게 있나 싶을 정도죠. 12월 말까지 나무 IRP 계좌 개설하면 1만원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도 문자로 발송해주는 좋은 혜택이 있으니 우리는 당당하게 누리자고요. 내가 지금 다른 증권사 IRP를 운영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전 방법을 알려드려 볼게요. 기존 상품은 우선 현금화를 합니다. 현금화된 돈을 이체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려면 옮기려고 하는 증권사에 IRP 계좌가 있어야겠죠. 계좌 개설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사 이전 신청을 하고 의사 확인하면 끝나는데요. 그렇게 되면 IRP 계좌끼리 이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담고 싶은 종목을 다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영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한 방법이니까 생각보다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좌 이전하는데 혜택이 빠지면 서운하겠죠. NH투자증권에서는 최대 103만원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IRPDC는 퇴직연금 감독규제 제16조 2항에 따라서 연간 혜택 제공 가능 금액이 3만원까지고 연금저축은 수은 입금 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IRP로 넘어와서 이 좋은 상품은 한도가 얼마인지 살펴볼게요. 총 1,800만원까지고요. 3천만원까지 상향하는 입법 추진 중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00만원으로 IRP랑 연금저축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IRP 영상을 제작하다 보면 중도 인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경우들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혹은 전세 보증금의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는 이유가 연금을 받기 위해서죠. 수령 방법을 잘 알아둬야 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계좌로 운영을 하면 보통 공제받지 않는 원금부터 시작해서 퇴직금, 공제받은 원금, 수익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공제받지 않는 원금을 60대까지 받게 되면 70세부터는 4.4%의 연금소득세를 지불하면서 받게 됩니다. 나중에 제가 직접 수령할 때도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간혹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액이 1,200만원 밖에 안 돼서 너무 적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다행히 2023년 세법 개정안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시키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적용되면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로 연금을 수령할 때 되면 지금보다 더 큰 돈으로 수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산을 증식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IRP 구성을 살펴볼게요. IRP의 투자 상품은 상당히 광범위한데요. 연금저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보통 ETF가 전부였습니다. IRP는 ETF랑 리츠를 포함한 것 뿐만 아니라 예금, RP, ELS 등 다양한 상품으로 투자를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보다 선택의 폭이 넓은 건데요. 자산 배분 전략 또한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 30%, 위험자산 70%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을 할 수 있게끔 더욱더 도와주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꾸미면 좋을지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자산 배분 차원에서 IRP 포트폴리오를 꾸민다면 배당 성장 채권 1대1대1 구조를 가져가 보는 건 어떨까요? 배당으로 안정적인 인컴을 만들고 성장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면서 자산 증식을 도와주고
채권으로 금리 인하랑 주가 하락에 대비하는 겁니다. 자산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성하면 다양한 시장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대비가 가능해집니다. 연말이 다가오니까 세액공제 혜택과 노후 준비 놓치지 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